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홍정원입니다. 매일경제가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 유튜브 채널 월가요부에서 브랜베어 코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25년도 미국 경제가 겉으로 좋아해 보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얼마 전 나온 2024년 3분기 미국 GDP 확정치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 GDP는 세 차례에 걸쳐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속보치, 두 번째가 잠정치, 마지막에 확정치입니다. 미국 3분기 GDP는 속보치와 잠정치 모두 2.8% 성장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막상 확정치를 열어보니 이를 상회하는 3.1%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4분기 GDP 전망치도 좋은 상황인데요. 미국의 GDP 예측에 가장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것은 애틀랜타 연은에 제공하는 GDP 나우인데요. GDP 나우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미국은 24년 4분기에도 안정적인 3.1%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나온 연준의 경제 전망을 봐도 내년을 바라보는 2025년을 바라보는 미국 연준의 기대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시의 바탕이 되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25년도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월가의 전망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은 웰스파고가 7,007로 높은 전망치 제시하고 있고요. 야den 리서치가 7,000, 도이치뱅크가 7,0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6,666, 바클레이즈 6,600,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 모두 6,5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년 말 대비 미국 증시가 10% 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내년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려에도 우리는 귀를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베어리시한 전망치를 제시하는 곳은 BCA 리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내년 미국 증시가 11월에 4,200선까지 내려간 뒤에 연말에 4,450선으로 약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BCA 리서치는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피터 베레지는 최근 열린 강연회에서 나는 항상 비관적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 노동시장은 이미 균열을 보이기 시작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늘고 있고 초과저축은 말라서 소비자 지출도 약화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건설 중인 주택수가 감소했다. 집값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면 건축업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지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택 착공 건수 감소를 또 하나의 경기 침체 선행 지표로 꼽았습니다. 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상승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을 놓고는 결국 부동산 시장이 시차를 두고 작은 사이즈의 금융사부터 파괴시킬 것이며 위기는 느린 속도로 서서히 미국 전역을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일단 우리는 2025년 미국 경제를 놓고 크게 두 가지 엇갈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다수의 의견은 내년 미국 경제가 여전히 탄탄한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CA 리서치 같은 소수의 기관이 그렇지 않다, 내년 미국 경제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또 침체가 올 것이고 그 결과 미국 증시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만 내려놓고 나면 내년 미국 증시에 대한 예측은 다 끝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내년 미국 경제가 좋을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증시도 따라 오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월가에서 훨씬 다수의 의견이 내년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의견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수의 의견만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게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흘러가더라도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S&P 500은 평균 주가 수익 비율, 즉 퍼 기준으로 15배에서 17배 사이에서 주로 거래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S&P 500 퍼는 23배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년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 펀더멘털 자체가 튼튼하더라도 단지 한껏 올라버린 미국의 퍼가 역사적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만으로
내년 증시는 조정받을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비치는 분들이 주로 거론하는 사례 중 하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간 오마하의 형인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 비율입니다.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는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액으로 25년을 시작합니다. 벅셔 해서웨이가 보유한 현금은 24년 말 기준 3,3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한국 돈으로 최근 환율 기준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무려 48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버핏은 전체 자산의 약 3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직 투자 하나만으로 글로벌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른 워런 버핏. 그는 항상 미국이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떠나서 투자처를 찾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늘 미국의 성장을 믿고 미국의 번영을 확신하는 워런 버핏입니다. 하지만 그런 버핏이 미국 경제에 강한 확신이 있는 버핏마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현금을 쌓아놨다는 점에서 내년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증시만큼은 조정받을지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버핏이 1990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버핏 지수, 즉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미국 증시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200%를 넘어가면서 이 역시 시장이 과대평가됐다는 지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기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점을 내년 증시에 2025년 증시에 부정적인 이슈로 거론하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24년 말 대표적인 장기물 금리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 이상에서 거래되면서 지난 4월 기록한 정고점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미국의 장기물 금리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저점을 낮춰오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유례없는 돈풀기에 나서면서 역사적 트렌드가 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너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번지면서 이런 물가를 감안했을 때 당연히 채권을 샀을 때 받아야 하는 이자, 물가를 제하고 내가 순수 취할 수 있는 이자가 늘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4월에 SVB 파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번졌기 때문에 침체 우려가 번지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도망가려는 자금 움직임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가는 물줄기가 당시 뚫렸기 때문에 그 당시 채권 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그로 인해 단기 금리는 높고 장기 금리는 크게 낮은 일드 커브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만 이제는 미국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위에 놓이는 일드 커브 정상화 단계에 이미 접어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25년 1월 20일부터 미국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세우는 여러 정책이 미국의 물가 상승을 더 부추겨서 장기물 금리를 더 오르게 할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이 월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크게 감세와 관세 그리고 반이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감세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채권을 더 찍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건 장기물 금리 상승 논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임기 첫날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통해서 또 물가가 올라가면 이 역시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강력한 불법 이민 근절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치안을 어지럽히고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불법 이민을 근절시켜 미국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뜻은 그럴듯해도 만약 트럼프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 추방이 저가 노동 영역을 담당하던 이민 노동자의 추방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노동 공급의 감축을 초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기업의 생산성 약화로 이어져서 공급 측면의 부정적인 충격으로 연결된다면 이 역시 물가를 올리고 이는 결국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장기물 금리가 높아지면 증시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느냐? 쉽게 말해 주식의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장기물 금리가 상승하면
이 할인율, 즉 기업의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그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가치는 하락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측면에서만 봐도 잔금일 금리가 오르면 굳이 투자자가 위험한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10년물 금리가 5%로 올라갔다. 그러면 10년 동안 따박따박 한 해에 5%씩 주는 안전자산이 주식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을 무릅쓰고 증시에 머무르면서 투자를 할 유인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배당주처럼 수익률에 민감한 종목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월가에서는 내년 미국 경제, 아까 GDP 보여드린 대로 또 연준의 예측 보여드린 대로 경제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지만 증시는 내려가는 시나리오일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반론의 반론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죠. 단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두 조망해보고 판단은 개개인의 통찰력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일단 증시 밸류에이션 고점 논란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밸류에이션에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증시가 역대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그니피션트 7을 비롯한 기술주의 강력한 상승 때문이지 실제 그 외의 주식은 크게 오른 게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술주에 국한된 랠리가 그동안 덜 올랐던 다른 섹터로 옮겨가면서 지수 자체는 크게 오르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이죠. 월가의 대표적인 상승론자인 톰 리도 내년에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기업의 야성적인 충동이 살아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M&A가 활성화가 되면서 중소형주, 금융주, 시클리컬 이런 경기 순환주에 매우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25년은 시장이 좀 더 폭넓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고요. 기술주 역시 톰 리가 봤을 때는 기술주 역시 시장에 맞춰서 성장하지만 25년은 조금 더 기술주에 국한된 랠리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영역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톰 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의 야데니는 25년 증시 상승은 멀티플이 이대로 유지된 채 기업 수익의 증가에 주도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 수익 비율을 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겁니다. 야데니 의견은 이 퍼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순이익이 오른 만큼, 즉 순이익이 10% 오르고 또 주가가 그에 맞춰서 10% 오른다면은 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분모 분자가 똑같이 10% 오르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데니는 나도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더 오르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즉 야데니도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되는 것만은 인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데니 말하기를 25년에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강시장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워런 버핏에 보여주는 천문학적인 현금 비율 역시 버핏은 지금 현금의 상당 부분을 단기채 같은 데 깔아놓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 3개월물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금리가 좀 내려왔지만 여전히 4% 이상의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버핏이 굳이 주식을 지금 덜 하는 이유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즉 현금을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4%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로 조금 더 하락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높아지면서 좀 더 하락하면, 즉 다시 말해서 현금의 값이 떨어진다면 다시 그 역시 증시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유명한 버핏 지수 역시 이것은 과거 지표다. 왜냐하면 이건 GDP와 미국 시총을 비교하는 것인데 GDP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을 의미하지만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상당수, 시가총액 상위권에 올라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이익을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GDP라는 잣대를 쓰는 것 자체가 과거의 유산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트럼프의 이민 정책,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물가를 올릴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지만 이 중 많은 부분이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최근에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가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관세의 경우에 지난 트럼프 1기 때를 돌아보니 당시 미국은 3가지 법률을 이용해 관세 정책을 실행했지만 결국 조사 시작 후 발효까지 9개월에서 11개월이 소요됐다. 결국 당장 임기 첫날부터 관세를 우려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관련 법률을 우회해서 선행조사가 필요 없는 관세 부과 방침을 실제 1기 행정부 때도 이런 방식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실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 일각에서는 이런 트렌드는 이번에도, 즉 트럼프 2기에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부과 공약은 실제로 관세를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100% 그대로 부과하겠다는 뜻이기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트럼프 특유의 협박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민 관련해서는 지금 국경 차로로 임명된 톰 호먼의 얘기를 최근 월저널 인터뷰를 하나 보시면은 이 톰 호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방 대상자 우선순위는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이미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지금 톰 호먼조차 이 국경 통제를 위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올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의 문제와 또한 실제적으로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감안했을 때 묵묵히 자기 일을, 즉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를 모두 다 찾아서 추방시킬 가능성은 낮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한 정부 효율위원회 도지의 수장을 맡은 머스크와 또한 비벡 라마스와미는 오히려 상위 0.1%의 고급 엔지니어는 지금 이민을 더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라마스와미도 얘기하기로 지금 미국이 비범함이 아니라 평범함을 추구하는 그런 국가로 이미 전락했기 때문에 최고의 빅테크 기업에서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가 미국 안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족한 테크니션들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더 데려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 즉 이런 고급 인력의 미국 입국으로 인해서 올라간 미국의 생산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번영시키고 물가를 더 내리게 할 가능성,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트럼프도 24년 6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이민으로 인해 미국 노동시장에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이런 부작용보다는 오히려 AI의 발전, 그리고 우수 기술 이민의 활성화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공급 측면의 긍정적 혜택, 즉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디스인플레 효과를 내면서 미국의 GDP를 올리는,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그런 선순환 구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반론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25년 미국 경제와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뭐가 맞다, 이 이론이 맞다, 이 가설이 맞다는 걸 확신해서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사이트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아마 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겠죠.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길 수밖에 없는 점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